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낙반이라는 것은 안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내부에서 위에서 안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낙반 등에 의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 터널에 설치하는 지지한 부재니까, 지지 부재니까 터널 지보공이라고 부르고, 흙이 무너진 걸 막으니까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터널 지보공 록볼트. 록볼트는 이제 바위에 심는 볼트를 말합니다. 부석 제거. 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터널 지보공, 록볼트, 부석 제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내용이다. 출입구 부근 등의 집안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등의 출입구라고 했어요. 출입구 부근의 집안의 붕괴나 토속이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여기는 터널 지보공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터널 지보공이 아니죠.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출입구니까 터널 안이 아니에요. 입구예요. 입구니까 터널의 입구는 터널 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터널 안이 아니기 때문에 터널 지보공이라 말 못해요.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방호망 설치한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이 말이 시작되거든요. 문제를 낼 때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터널로 봐버리면 터널 지보공이라고 답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출입구 조심하셔야 되겠죠? 출입구는 터널 지보공이 아니라 흙막이 지보공이다. 다음입니다. 시계 유지. 시야 유지하라는 이야기죠.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내부의 시야가 안 보일 때는, 제한될 때는 뭐를 하면 됩니까? 환기를 하거나 또는 물을 뿌려가지고 분진 등을 가라앉히는 이런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환기, 물을 뿌리는 등 시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라. 이야기고요. 가스 제거 등의 조치. 터널 굴착 작업 시 이나선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나선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의 이나선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될까 봐 자동 경보 장치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 등에 의한 가스 제거, 그 밖에 분출 방지 조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링이라는 거, 이런 말에서 보링이라는 문제 내용은 이제 충격식 보링, 수세식 보링, 회전식 보링 이런 보링들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내보내는 출구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고요. 작업 중지입니다. 건설 작업을 할 때 낙반, 출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극박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된다. 일항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나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 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낙반이나 출수 등에 의해서 극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터널 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터널 지보공의 구조. 터널 지보공 설치하는 장소의 지방과 관계되는 지질, 지층, 함수, 용수, 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지보공을 사용을 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립도. 자, 흙막이의 조립도도 있었죠. 터널 지보공의 조립도. 조립도에는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된다. 거의 비슷하죠. 조립도에 포함될 사항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붕괴 등의 방지에서 터널 지보공의 점검 사항입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의 탈락의 유무. 자, 유무와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사항과 같죠. 부재의 기납의 정도, 버팀대라고 나오면 흙막이었고 그냥 부재라고 쓰면 터널입니다.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서 부착부가 빠졌죠. 부착부가 빠지면, 부착부가 들어가면 어디고요? 흙막이 지보공이고 부착부가 안 들어가면 빠진 게 터널 겁니다. 그냥 치마의 정도가 아니라 기둥 치마의 유무와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게 터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씩 틀리는 게 이런 게 기둥 치마라고 했고 여기에는 부착부가 빠졌고 부착부가 빠져 있고 여기가 버팀대라고 안 쓰고 부재라고 썼고 버팀대라고 안 쓰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R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터널하고 흙막이하고 헷갈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에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터널 지보공의 점검사항 1번은 똑같지만 나머지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터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측은요. 지중변이 측정, 록볼트의 충력 측정, 천단 치마 측정. 야, 이 집안이 내려앉는가 안 나는가 이 말이고요. 내공 변이 측정에서 가로 길이, 가로 직경에 변화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측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터널의 계측의 종류, 측정하는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지중변이, 그 다음에 록볼트, 천단치마, 내공 변이. 또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쇼크리트 충력계라고 있어요. 쇼크리트 충력계. 쇼크리트 충력계 해서 쇼크리트 응력계라고도 하죠. 응력계가 더 많이 씁니다. 응력계, 쇼크리트 응력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쇼크리트, 콘크리트 굴착을 하고 나서 터널 굴착을 하고 나서 이제 터널 내면에 이제 낙반이나 돌멩이나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쇼크리트, 콘크리트를 쏜다 그래서 쇼크리트라고 해요. 쇼크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쇼크리트 응력계, 쇼크리트 응력 측정에서 쇼크리트 응력 측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터널에 사용하는 계측기의 종류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교량 작업 시 준수사항입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 달줄, 달포대 사용, 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출입 금지 조치해라. 달줄, 달포대.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부재의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 로프는 부재의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해야 되고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해체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요. 자재나 부재, 낙하, 전도, 붕괴 등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자재 가서 시설의 자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평이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채석 작업입니다.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주변의 부석, 균열, 유무 상태, 함수, 용수,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채석 작업도 이제 실제로 굴착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발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점검자는 발파 후에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인접 채석장과 연락을 해라. 사업주는 집안의 붕괴, 토속의 비례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 그 다음에 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이야기죠. 자, 안전상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속, 인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낙반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객내에서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 토사의 낙하,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발이 버팀대 이런 것들을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객내에서 채석 작업을 할 때의 조건입니다. 아치 형태로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치로 만들어라는 것은 가장 힘을 받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치 형태로 갔습니다. 잠암 작업입니다. 급격한 치마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암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우물통의 급격한 치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한량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복까지 높이는 1.8m, 숫자는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요 두 가지가 잠암 작업 시 급격한 치마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가 뭐냐? 주관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잠암과 관련된 급격한 치마, 잠암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게 또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가 물이에요.
강이나 바다가 되겠죠. 강이나 바다가 되면, 자, 여기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이렇게 잠함이 있어요. 잠함이 있어서 얘가 집안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굴삭 기계도 있겠죠? 굴착 기계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굴착 작업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잠함이라고요. 이제 공기 케이스는 이렇게도 부르죠. 잠함을 공기 케이스는, 오픈 케이스는 개방된 거고, 공기 케이스는 이렇게 밀폐 공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밀폐 공간인데 이 밀폐 공간이 그냥 대기압하고 똑같은 상태면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물이 들어와 버리겠죠. 당연히 여기 수위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건데, 사람이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밀폐 공간이면서 고압실 작업이 됩니다. 고압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럼 고압실 작업이면 작업자가 오래 작업을 못 하겠죠. 우리처럼 뭐 50분 일하고 막 10분씩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고압실 작업이 되니까 인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인건비도 비싸고요. 그렇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굴착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장자리 흙을 파내잖아요. 그럼 이 잠함의 무게에 의해서 스스로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씩 내려앉아서 점점 깊이가 깊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땅은 계속 굴착이 돼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해서 일정 공간의 기초를 형성할 공간이 나오면 여기다가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구조체 만들어서 교량 같은 거 세울 때 잠함을 세우더라 이 말이죠. 잠함을 사용을 하더라. 자, 이런 공법이 밀폐 공간의 고압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잠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압설이니까 여기하고 연락할 수 있는 무슨 설비가 있어야 됩니까? 통신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 작업자가 오르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강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밀폐 공간이니까 산소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송기 설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송기 설비. 이 세 가지 설비가 잠함 작업에 필요한 설비다. 다음 내용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8m라는 게 여기 바닥에서 여기 천장 있잖아요. 이 천장까지가 1.8m 이상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게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럴 위험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잠함 등 내부에서 작업. 사업주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도 측정을 하고, 밀폐 공간이니까 산소 농도 측정하라고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 승강 설비 설치하라고요.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신 설비를 갖춰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 설비를 갖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잠함 작업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같이 참고해서 잠함, 잠수함 이렇게 또 유추를 해야죠. 잠함이란 건 잠겨있는 함, 그러니까 밀폐 공간, 고압실이니까 송기설비, 그 다음에 통신설비, 승강설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신설비하고 송기설비는 깊이 기준이 몇 메타예요?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대상이 됩니다. 20m라고 기준은 되어 있지만 20m가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안전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잠함 등 내부에서 작업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20m 기억하시고요. 작업의 금지.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냐? 금방 했던 승강설비, 통신설비, 송기설비의 고장. 여기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라. 앞에서 봤던 꼭 필요한 설비들이 고장이 나면 작업 중지하라는 이야기네요. 가설도로입니다. 가설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자.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고,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설도로는, 현장에 설치된 가설도로는 배수가 잘 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골 작업의 위험입니다. 철골 조립 시에 위험 방지해서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거리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승강로 설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자 30이라는 수치 나왔어요.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하나 하며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하여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함. 자, 작업 발판에 필요하다.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승강로 답단 간격 얼마라고요? 30m 이내. 답단이란 말은 이제 승강로를 설치했을 때 이 간격을 말합니다. 이 간격이 30cm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설 통로에 설치. 사업주는 철골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고정된 가설 통로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작업의 제한. 자, 별표 해놓으세요. 철골 작업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철골 작업 중지 조건. 철골 작업 중지 조건. 풍속이 초당 얼마입니까? 10m. 강우량이 1mm, 강설량이 1cm. 다 시간당이고요. 풍속만 뭐예요? 초당이에요.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면 안 돼. 11.1. 초당 강우량, 강설량은 시간당입니다. 1mm. 결국은 강우량이 1mm란 말은 비 오면 작업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철골 작업은 빔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강우량 1mm, 1cm 이런 아주 눈 오기 시작하면은 하지 말아라. 작업하지 말아라. 작업 중지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작업의 제한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봅시다.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층수가 얼어 부피가 9% 정도 증대하게 되는데 토중수, 흙 속에 있는 물이죠. 증대하게 돼요. 지표면 부풀어 오는 현상. 지금 흙 속에 있는 물이 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에요? 동상 현상이에요. 동상 현상이 일어나면 최적의 부피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요? 약 9% 정도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화 현상은 동상이 됐던 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풀어지죠. 이게 연화 현상입니다. 이 연화 현상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흙이 얼어 있을 때는 붕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얼었던 흙이 다시 얼음이 수분으로 바뀌면서 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붕괴 사고는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리칭 현상, 액상화 이런 말들도 우리 지금 토질이니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이니까. 액상화라는 말은 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모래 알갱입니다. 모래가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 모래 집안이. 모래 집안이 액상처럼 돼버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도를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모래 집안이 강도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액상화 이렇게 부릅니다. 동상을 지금은 설명하고 있고요. 토질 시험 중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면 전단이라고 나왔네요. 전단이라고. 배인 전단 시험입니다. 배인 테스트 정확하게는 이름이 뭐라고요? 배인 전단 시험. 이렇게 부르고요. 일축 압축 시험에서 이것도 압축 전단 시험. 다 전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료를 가지고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이 시료가 이렇게 깨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수 시험은 뭐가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물이 흙 속으로 얼마나 잘 투과하냐, 물이 얼마나 잘 흐르냐, 흙 속으로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수 시험은 말 그대로 투수 시험이에요. 전단 시험이 아닙니다. 자, 배인 테스트에다가 옆에 봅시다. 십자형 날개. 십자형 날개를 점토 집안에 박아서 회전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십자형 날개를 점토 집안에 박아서 회전시켜보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긴 십자형 날개처럼 날개를 달린 배인 테스터기를 점토 집안에 묻어가지고 땅속에 받아서 이걸 회전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회전을 잘하면은 집안이 약하다는 거고, 회전하는데 힘이 많이 걸리면 점토 집안이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점토 집안의 강도를 추정하는 시험이 배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배인 전단 시험 이렇게 부릅니다. 자, 투수 시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터널 지붕을 설치할 때 수시 점검, 터널이네요. 터널의 수시 점검, 부재의 기납, 버팀대가 아니라 부재라고 써야지 터널이죠? 맞습니다. 요걸 잘 보라. 버팀대라고 나오면 흑막이에요. 기둥 치마의 유무화 상태, 그냥 치마의 정도라고 쓰면 흑막이고 기둥이 들어갔으니까 맞는 말이고,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빠졌으니까 맞죠?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 부재의 변형, 변이, 부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이렇게 들어가 있죠. 4번이 빠집니다.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데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이에요. 작업 계획서에는 굴착의 방법, 터널 굴착이니까 굴착의 방법 어떻게 굴착할래? 작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암석의 분할 방법, 암석을 분할하는 방법 있을 것 같아요? 환기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의 방법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환기나 조명은 어떻게 할 거니? 터널 지붕 복궁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닌 거. 암석의 분할 방법은 터널이 아니라 뭐겠어요? 암석을 왜 분할합니까? 채석 작업에서 할 일이죠?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암석의 분할 방법, 지금 문제에서는 터널 굴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식으로 풀면은 터널 굴착하다가도 암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암석을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 낸 사람은. 근데 암석의 가공 방법, 가공 장소, 분할 방법 이런 것들은 채석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흑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 설치 목적입니다. 지표 치마계, 지표가 얼마나 치마됐냐? 지표 치마량 측정한다. 맞겠죠? 수위계, 집안 내 지하 수위의 변화를 측정한다. 하중계, 상부 적재 하중의 변화를, 하중계가 상부 하중 측정하냐? 하중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중계를 로드셀이라고 부른다. 로드셀. 어디다 설치한다? 대표적인 게 흑막이 벽에 있어서의 흑막이 벽에 버팀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버팀대. 하면 여기 무슨 하중이다 그랬어요? 축방향 하중이다. 축하중이다 이 말이죠. 축하중. 상부 하중이 아니라 3번이 잘못됐습니다. 지중경사계 수평 변이량을 측정하는 게 지중경사계. 지중의 수평 변이량 측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상부 적재하중이 아니에요. 축하중이에요. 축하중.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측정합니다. 인장과 압축을 측정하는 게 하중계, 로드셀 이렇게 부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보통 흙에 건조된 집안을 흙막이 지붕 없이 굴착하려 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이제 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습지하고 건지, 풍암, 연암, 경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습지가 1대 1에서 1대 1.5의 비율이요. 1대 0.5에서 1대 1의 비율이고 자 여기도 다 1대 1로 이제 수정이 됐죠. 1대 0.5 경암도 자 요 기준이 22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이렇게 이론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는 교재에서 여기가 0.8, 0.5, 0.3 이런 값들이 사용이 된 것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22년부터는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건지를 물어봤으니까 요 기준이에요. 그래 건지는 과거하고 변함이 없죠. 1대 0.5에서 1대 1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풍암, 연암, 경암 이런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굴착면의 기울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7번 토질 시험 중 액체 상태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 지금 흙을 분류를 함수비에 따라서 액성 상태다, 소성 상태다, 반고체다, 고체다 라고 나타내는 구분하는 시험 이 시험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가 액성 상태입니다.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선과 관계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시험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X축은 뭐에 따라서 지금 상이 변하겠어요? 함수비에 의해서. Y축은 뭐겠어요? 부피예요. 부피. 또는 최적. 흙의 최적과 관련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함수비에 따른 흙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한다? 아테버그 한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한다? 아테버그 한계 시험. 안밀 시험은 하중을 가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중에 의해서 얼마나 밀도 변화가 생기냐, 치마가 일어나냐 시험을 하는 거고요. 삼축압축 시험은 X축, 수직 방향, 수평 방향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흙을 어떻게 파괴시키냐 이거고요. 투수 시험은 물을 흐르는 거죠. 지금 여기를 아테버그 한계 시험 이렇게 부릅니다. 자, 흙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아테버그 한계. 생소하죠? 네, 아테버그 한계. 토질 시험의 종류입니다. 점토질 집안의 치마 및 안밀 재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 계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점토 집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있을 거다? 사질 지방 계량 공법이 있을 거다. 자, 샌드, 드레인. 점토 집안은 뭐가 목적이다?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인 들어간 것은 전부 뭐예요? 점토 집안이에요. 배수니까. 생석회, 말뚝, 진동호흡. 진동을 이용하는 게 뭐예요? 사질 집안이죠? 생석회 공법, 생석회 말뚝 공법. 요것도 점토 집안의 배수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토 집안 공법이에요. 점토 집안 공법입니다. 모래 집안은 진동을 충격을 가해서 전기 충격이나 폭파 다짐에 의해서 진동을 이용하는 게 사질 집안의 밀도 증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점토 집안에는 진동을 가해 가지고 좋아질 게 없죠. 물에 의해서 지분 강도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생석회는 성질이 뭐예요? 생석회는 흙 속에 물이 있을 때 이 물을 생석회는 만나면 발열 팽창하면서 팽창하고 굳어버립니다. 고결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굳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점토 집안을 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기둥 역할도 해주고 물도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점토 집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조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집안조사를 왜 하냐? 토질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층의 분포 상태を파악하기 위해서, 지하 수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물의 편심에 의한 적절한 치마를 유도하기 위해서. 집안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집안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다른 적절한 치마 유도, 치마를 유도한다, 좋은 말이 아니죠. 4번이 관련 없는 겁니다. 집안조사는 집안의 지질이나 지층 이런 것들의 상태, 또 지하 수위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흙막이 지붕을 설치했다. 정기적. 이제 흙막이가 나왔어요. 흙막이는 버팀대 기납의 정도, 버팀대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붙잡부, 교차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이 유무한 상태, 굴착 깊이 정도가 아니라 치마 정도였죠. 치마의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보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흙막이 지붕도 문제가 나오고 터널 지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굴착 깊이 정도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의 예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토공사와 관련돼서 지방 계량 공법을 포함을 해서 히빙, 보일링 이런 문제가 예제에는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히빙, 보일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